안녕하세요. LA의 종교스TV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오늘도 전 세계 어떤 민족보다 성실하고 똑똑한 한인 이민자들과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의 모든 분들의 경제 독립과 금융지식을 위해서 오늘 영상 만들었습니다. 자, 오늘은요, 속보로 전합니다. 테슬라가 전 직원 긴급 회의를 소집했는데요. 자, 그 안에서 8가지 핵심 내용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핵심 내용들을 분석, 해설을 하려고 하는데요. 내용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오늘은 일부로 먼저 소개해 드리고요. 그리고 이어서 제가 편집이 끝나는 대로 또 2부를 바로 오늘 중으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다룰 내용은요. 자, 첫 번째는 사이버 트럭도 연기가 되었다는 소식이 알려졌고요. 그리고 슈퍼차저를 전 세계 공개하는 소식이 알려졌는데 곧 시작한다라고 합니다. 다음 달부터. 그리고 테슬라가 10배 성장할 거다라는 것을 일론 머스크가 기대를 표출을 했고요. 그리고 자율주행 베타 버전 10은요. 미래 기술이고 혁신적인 기술임을 확신한다라는 이제 내용인데요. 우리 그 전반부 내용부터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밝힌 첫 번째 내용은요. 사이버 트럭이 또다시 연기가 된다라는 소식입니다. 자, 사실 사이버 트럭을 기다리던 고객들에겐 사실은 굉장히 많이 또 실망스러울 수 있지만요. 일론 머스크가 이 회의를 통해서 왜 연기시키는지에 대해서 자신의 어떤 계획들을 또 발표를 했는데요. 자, 우리 자세한 내용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이버 트럭이 언제 출시될 것인가에 대해서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2021년도 말을 예상했었습니다. 2021년도 말이라면 올해 말이거든요. 자, 왜냐면요. 기가팩토리 텍사스 공장이 올해 말에 이제 완공이 되니까 10월 달부터 시작한다면은 11월, 12월 중에는 충분히 사이버 트럭이 생산이 될 것이다. 많은 양은 아니더라도 적은 수라도 생산을 시작할 거다로 예측했죠. 자, 그리고 나서 대량 생산, 즉 마스 프로덕션 자체는 2022년도부터 대량 생산이 시작될 것이다라고 했죠. 그래서 많은 사이버 트럭 팬들이 굉장히 흥분을 감추지 못했었는데요. 자, 그런데 이렇게 자꾸만 연기되어졌던 그 이유가요, 다 외적인 요인으로부터 찾았습니다. 자, 외부적인 요인은 두 가지가 있었어요. 일단 반도체 칩이 부족하다라는 현상이죠. 이건 전 세계적인 현상이죠. 반도체 칩이 지금 현재 부족해서요. 미국에서도 포드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GM도 큰 회사인데 GM이 지금 현재 오늘 발표된 거 보니까요. 북미 전체, 미국과 캐나다 전체에 GM 공장에서 현재 생산을 일주일에서 2주간을 멈춰야 된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칩 부족 현상은 전 세계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 때문에 이 사이버 트럭이 연기될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었고요. 자, 두 번째 외적인 요인은 뭐냐면 서플라이 체인 이슈죠. 자, 서플라이 체인은 공급망이 지금 현재 굉장히 불안하거든요. 자, 공급망이 불안하다는 것은 결국 코로나와 연관되어져 있는데요. 자, 가령 예를 들면 중국의 3대 항구 중에 하나가 문을 닫았잖아요. 뭐 1주, 2주간 이렇게 문을 닫아 버렸거든요. 중국에서 계속해서 부품들이 실어 날아야 되는데 항구가 문을 닫아 버린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자, 그러면 결국은 1주, 2주씩 계속 늦어져 버리는 거거든요. 이 부품 공급 자체가요. 자, 그래서 서플라이 체인 이슈가 있었다. 자,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사이버 트럭이 계속해서 연기가 계속해서 되었죠. 원래는 2020년도에 출시할 것이다. 이런 예측들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예상을 했었고요. 자, 그런데 사실 이번에 발표 내용을 보게 되면요. 이런 외적인 이유만이 있는 게 아니구나를 깨닫게 됩니다. 특히, 올해 그 8월 초에 있었던 AI 데이 때 이미 암시를 했었어요. 이 사이버 트럭이 어느 정도 연기가 더 될 것이다라는 것을 이미 그때 일론 머스크가 밝혀줬습니다. 사실 이 AI 데이 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사이버 트럭이, 현재 딜리버리 될 예상 날짜는 2022년도 중반기 이후 혹은 하반기 정도가 될 것이다라고 이미 일론 머스크가 암시를 해줬어요. 그런데 그때 다들 거기에 정신이 있었던 게 아니라 테슬라 로봇이다, 자율주행이다, 정말 화려한 기술들에 푹 빠져가지고 일론 머스크의 사이버 트럭에 대한 이야기가 묻혀버렸거든요. AI 데이 때 일론 머스크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이 사이버 트럭은
그냥 내놓는 게 아니라는 거죠. 단순히 칩 부족이나 뭐 서플라이 체인 문제가 아니라 그런 문제도 없잖아 있지만요. 주된 이유는 연기하는 이유는 이 사이버 트럭은 어쩌면 테슬라의 상징과도 같기 때문에 여기에 그 다음 세대 오토파일럿 컴퓨터를 집어넣을 거라는 거죠. 하드웨어 4.0입니다. HW 4.0라고 하는 이런 차세대 자율주행 컴퓨터를 거기다가 이제 적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이버 트럭 데뷔가 대략 about a year or so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대략 1년 정도니까 1년 정도 후에나 된다니까 8월 초에 이 얘기를 했거든요. AI 데이 때. 그러니까 내년이죠. 그죠? 2022년도 8월 이후나 된다는 얘기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미 이때 AI 데이 때 사이버 트럭을 최첨단으로 내놓고 싶기 때문에 이 자율주행 부분을 그래서 늦춰질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일론 머스크가 이번 미팅에서요, 새로운 얘기를 더 추가해서 말했습니다. 사이버 트럭에 대해서요. 자, 사이버 트럭은 단순한 그냥 흔한 차가 아니라 테슬라 차들 가운데 one of kind vehicle, 즉 역대급의 차를 내놓겠다라는 거죠. 굉장히 영어적인 표현입니다. one of a kind vehicle. 자, 이 얘기를 하면요, it is one of kind 하면은 이건 역대급이다, 이건 정말 최고 중에 최고다, 이런 얘기를 할 때 쓰는 표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사이버 트럭은 내놓을 때, 출시할 때에 정말 엄청난 차로 내놓을 거라는 거죠. 그게 뭐냐면요, 자, 첫 번째는 4680셀 그 배터리 있죠. 자, 이 배터리에 대해서는 제가 얼마 전에 다뤄드리지 않았습니까? 현재 테슬라가 개발 중인데 수율 자체가요, 대략 70에서 80%까지 올라왔다 그랬죠. 자, 이 배터리를요, 대량 생산하기 위해서는 수율이 90% 정도까지 올라와야 돼요. 그래야 황금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거의 80%까지 왔기 때문에 내년 초나 내년 중반기 이후 되면은 수율이 다 올라온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자, 그런 얘기를 제가 해드렸죠, 이미 며칠 전에. 자, 그러니까 4680셀, 정말 배터리의 그 효율이 정말 좋은, 그죠? 에너지 덴서티나 모든 게 좋은 거거든요. 이것을 사이버 트럭에 실겠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좀 전에 살폈던 HW, 즉 차세대 자율주행 컴퓨터인 HW 4.0를 장착하겠다라는 거거든요. 무시무시하죠. 이 두 개가 들어가게 되면요, 넘사벽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이게 다가 아니다라는 거죠. That's not at all. 자, 뭐냐면요, 테슬라가 현재 또 이 사이버 트럭을 출시할 때 어떤 전략을 갖고 있냐면요, 현재 테슬라의 가장 비싼 차 중에 하나인 모델 S 있죠. 자, 테슬라 모델 S의 기본 가격보다도 더 낮은 가격으로 출시할 예정이라는 거죠. 자, 이게 가능할 수 있다라는 거는요, 4680 셀이 저렴하게 이제 생산해서 저렴한 가격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내년 하반기가 되면은 배터리 가격이나 모든 면에서 이렇게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자신감을 표출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이버 트럭을 이렇게 연기하는, 내년 하반기로 연기하는 이유가요, 일론 머스크가 이번 미팅에서 밝힌 내용은 결국은 최첨단 최고의 기술력을 선보인 차를 내놓겠다라는 보관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이게 다가 아니겠죠. 자, 사실 이건 또 다른 전략적 판단이 여기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테슬라와 일론 머스크의 전략적 판단은 뭐냐면요, 자, 지금 현재 테슬라를 따라잡고 테슬라를 자꾸만 경쟁 상대로 자칭 생각하는, 스스로 생각하는 회사들이 있잖아요. 작은 회사들이 리비안, 그죠? 포드들이 있는데요. 자, 현재 리비안 R1T가, 이것도 제가 영상을 통해서 얼마 전에 알려드렸죠. 자, 리비안 R1T 이 트럭이, 리비안이 이제 자랑하는 트럭 자체가 언제 출시가 되냐면 이번 달에 출시가 된다라고 지금 언론에서 떠들고 있죠. 자, 그래서 이번 달에 9월 달 하반기에 출시가 된다 그랬거든요. 자, 그뿐만 아니죠. 포드도 150 라이트닝을 출시한다 그랬죠. 언제냐면 2022년도 초입니다. 내년 초입니다. 상반기 정도. 자, 포드, 리비안이 출시한다 그랬죠. 자, 그런데 뭐 이뿐 아니라 뭐 또 루시드도 있고 뭐 다양한 차들이 있는데요. 자, anyway, 그런데 이러한 그 리비안이나 포드나 이런 차들이 트럭을 자랑스럽게 내놓는 게 올해하고 내년 상반기란 말이에요. 이걸 다 지켜보겠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차들이 어떤 스펙으로 출시하는지를 다 지켜본 다음에 테슬라는 그 뒤에 진출해도 늦지 않다라고 보는 거죠. 테슬라가 이 차들을 다 지켜본 다음에 그것뿐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이 시장에, 즉 픽업 트럭 시장에 아예 진출할 때에 그냥 최고 사양을 내놓겠다라는 거죠. 이 말은 학살 이 전략이라고
전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압살 전략이죠. 그냥 모든 픽업 트럭 시장을 압살시켜버리겠다라는 거거든요. 압살 전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테슬라를 내년 하반기까지 연계도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좋은 전략이라고 봅니다. 두 번째로 일론 머스크가 언급한 내용은요, 자율주행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자, 현재 자율주행 FSD 베타 버전 10이 이제 곧 출시된다라고 어저께 제가 다뤄드렸죠. 자, 그런데요, 이번에 미팅에서 세 단어를 딱 들어서 표현을 했습니다. FSD 베타 버전 10을 자기가 직접 경험해 보니까, 자, 세 단어로 표현해서 위에 제가 별표 쳐놨습니다. Profound, a revelation, the future. 아, 정말 저는 영어에 있어서 이런 표현들을 굉장히 중시하거든요. 제가 이제 개인적 성향상. 자, 먼저 profound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profound가 무슨 말입니까? 이 자율주행의 그 깊이와 넓이가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어마무시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동안에 공개되었던 것과 비교했을 때보다도 이미 이 AI를 통해서 계속 학습을 시키다 보니까요, 이 자율주행 베타 버전 10은 profound, 정말 그 깊이와 넓이가 정말 이 사람이 상상을 그 초월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많은 시뮬레이션과 많은 트레이닝, 훈련을 통해서 정말 이 대단하다는 어떤 그 표현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자율주행에 대해서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뭐라고 하냐면 revelation이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revelation이 무슨 말입니까? 이걸 굉장히 이게 이제 성경적인 표현이거든요. 계시라는 말이에요. 이 revelation이라는 말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즉 신으로부터 내려오는 계시, 즉 주신다라는 거거든요. 하늘로부터 내려온 메시지라는 거예요. 이 자율주행이 어느 정도로 압도적이냐면 정말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과 같은 그러한 엄청난 이 자율주행 기술을 지금 보인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것도 정말 저는 마음에 드는 표현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더 좋은 표현을 하고 있죠. The future라고 하는 거예요. FSD 베타 버전 10은 The future, 미래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지금 현재 라이다를 사용하는 회사들, 다양한 자율주행들이 지금 이렇게 여기저기 나오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그러한 것들은 자율주행이 아니다라는 얘기죠. 진정한 자율주행의 미래는, 우리가 지금 현재 나아갈 그 미래는 이 현재 테슬라가 하고 있는 FSD 베타 버전 10이 미래를 잘 보여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러니까 미래의 기술은 테슬라가 얘기하는 이러한 자율주행이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단순히 FSD 지금 베타 버전 10이 이제 이번에 나오게 되는데, 다음 주 정도면,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모두에게 공개되어지는, 그죠? 이번 이 9월달 말 정도가 되면 이제 대중에게 공개되어지는 버전이 10.1이 공개되어진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어저께도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렸죠. 세 번째로 일론 머스크가 언급한 내용은요, 테슬라가 자랑하는 슈퍼차저 네트워크를 모두에게 공개한다는 내용을요, 밝혔는데 다음 달부터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장소는 유럽에서부터 시작하겠다. 자, 유럽에서 다음 달부터 테슬라가 자랑한 모든 슈퍼차징 네트워크를 모든 사람에게 공개하겠다는 거거든요. 자, 이 얘기가 나오자요, 결국은 어디서부터 시작할 것인가, 유럽에서 네덜란드에서부터 시작할 것이다 라는 얘기들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자, 네덜란드에서 왜 시작하느냐? 이미 1년 전에 네덜란드에서 테스트를 하고 있었거든요. 다른 차들에게. 지금 르노 같은 프랑스 전기차도 테슬라 슈퍼차저에서 테스트를 해보니까 정말 빨리 충전이 되더라는 지금 리뷰들이 많이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네덜란드에서부터 시작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지금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유럽에서 슈퍼차징 네트워크를 다 공개하겠냐? 자, 그 이유가요, 여러분 이걸 보시면 됩니다. 자, 오른쪽 위에 그래프를 한번 보십시오. 자, 이 막대 그래프를 보게 되면요, 빨간색이 순수 전기차고요, 그리고 파란색은 하이브리드입니다. 자, 유럽에서요, 전기차의 지금 현재 속도가요, 발전 속도가 무시무시하게 올라갑니다. 여러분 2019년과 2020년도를 보세요. 2배 이상 뛰어버렸어요. 2021년도는 더 빠른 속도로 올라갈 거라고 지금 보고 있거든요. 매년 이렇게 2배씩 성장해버리는 시장이 유럽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유럽이 지금 전기차가 전체가 깔리기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유럽부터 슈퍼차징 네트워크를 오픈시켜버리면 많은 다른 경쟁사들도 자연스럽게 테슬라의 충전 속도를 이제 광고를 하게 되고 또 감탄을 하게 되겠죠. 얼마나 빨리 되는지, 슈퍼차저를 통해서.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광고도 되고 또 테슬라로 오히려 넘어오는 그런, 유입될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되겠죠. 물론 또 그뿐만 아니죠. 이렇게 슈퍼차징 네트워크를 공개했을 때 거기 수수료가 결국은 다 부담되기 때문에 엄청난 수익이 창출된다라고 이미 과거에 여러 번 다뤄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테슬라는 유럽부터
1월부터 내달 다음 달에 공개하기 시작하게 되면요, 테슬라에게 이 마진이 정말 이 인컴 자체가요 계속해서 빠른 속도로 올라갈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또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는데요. 자, 유럽에서 네덜란드가 아니라 노르웨이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전략적 판단들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노르웨이에서 지금 현재 테슬라가 모델 Y가 1등했죠, 출시하자마자. 그리고 노르웨이가 유럽에서 전체 시장에서 가장 전기차 침투율이 높아요. 그러니까 노르웨이에서부터 한다면 훨씬 더 경쟁력이 있을 것이다를 보고 있죠. 어디에서 시작하든 상관없고요. 그리고 네덜란드나 노르웨이 한꺼번에 시작해도 저는 상관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굉장한 이제 테슬라 주가의 펌핑이 될 수 있는 엄청난 소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번째로 일론 머스크가 언급한 내용은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Elon is expecting to grow by a factor of 10 at least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이 말에 대해서 여러분 영어든 한국말이든 때로는 그 사람이 하고자 하는 의도를 잘 이해 못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자, 이 얘기를 놓고 굉장히 많은 테슬라 공동체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대체로 이 이야기는요, 이렇게 여러분 이해하면 됩니다. 테슬라가 앞으로 일론 머스크가 볼 때 10배 이상, 적어도 10배 이상은 성장이 가능하다라고 본다라는 거죠. 맞아요, 여러분. 테슬라는 10배 이상이 가능한 거죠. 여러분, 지금 주가에서 10배 이상 성장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너무 흐뭇하시죠? 그 이상입니다.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성장하리라고 저는 봅니다. 여러분, 오늘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제가 곧 이어서 2부도 편집해서 곧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 종교스TV였습니다.